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잘하지? 되게 가볍게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없었고 이걸 뭐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시도해보자. 막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 하는데 난 하나도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나 초심 겁나 가벼웠는데 보통 시작을 못하는 분들은 절망 회로를 훨씬 많이 돌려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 사실 시작을 아예 못해. 그러면 그 시작을 되게 쉽게 하게끔 본인이 스스로 그 허들을 낮추는 세팅을 해야 된다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걸 할 때 저도 그걸 꼭 써요. 붙였을 때랑 안 붙였을 때랑 맞아. 성과가 아예 달라요. 맞아.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올해는 꼭 해보겠다고 다짐해놓고 아직 시작을 못한 일들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사이드 프로젝트라든가 커리어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 말이죠. 올해는 정말 꼭 해보고 싶은데 도통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했다가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결국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첫 시작도 잘하고 망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참 잘하는 사람, 오롤리데이의 롤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롤리입니다. 네. 시작을 잘하는 시작에 능한 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롤리님. 요즘사 두 번째 방문이시잖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살아왔습니다. 잘은 살아왔지만 그동안 또 새로운 우여곡절들이 많이 업데이트됐다. 그쵸.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많이 업데이트가 됐죠. 그때가 언제였죠? 저희가 만났을 때가? 2022년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2년이면 뭐 우여곡절 한 370개 정도가 업데이트가 됐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여곡절 이야기와 그럼에도 계속 다시 시작하는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오롤리데이 다 아시고 롤리님도 또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롤리데이는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한 브랜드고 저희가 제품 기반으로 시작한 브랜드인데 제품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나 뭐 다양한 캐릭터 IP 이런 것도 개발하고요. 아무쪼록 그 모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맥락이 행복이라는 맥락으로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작은 제품이나 짧은 컨텐츠들이 누군가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게 그 다이어리 요즘 시즌에 엄청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네. 빨리 안 사면 없다 막 이러고 품절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되게 유명하고 그 못난이 캐릭터 아마 다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게 또 유명하고 몇 종 정도 있어요? 제품이? 제품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했던 제품은 1000개가 넘고요. 지금 현재 아마 옵션까지 다 하면 한 700~800개가 지금 릴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팬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네, 찐팬들. 감사하게도. 네. 진짜 찐팬들은 엄청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막 채널에서 찐팬을 뭐 찾으러 가는 그런 거 또 하시던데. 작년 여름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찐팬을 만나러. 그런 것도 하시고 아무튼 진짜 찐팬 있는 브랜드로도 유명한 오롤리데이인데 이제 그거를 만든 게 롤리님과 조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제 11년째 되고 있는데 12년째고 주년으로 따지면 11주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최근에 요즘사가 7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7주년이에요? 네, 맞아요. 와, 요즘사도 진짜 오래됐구나. 그쵸. 그래서 7주년 됐는데 딱 10만 명을 달성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구독자를 딱 몇 명 됐을까 하고 보러 갔다가 10만 명이 넘은 거 보고 와. 2년 전에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아마 5만? 네,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축하해요.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Q&A 이런 걸 했는데 다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아니 어떻게 버텼냐. 그치. 10만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7년 버틴 거니까 어떻게 버텼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뭐 그냥 술술 잘 풀린 게 절대 아니고 그쵸. 또 힘든 순간도 많고 막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냥 그런 건 그건 거고 계속 다시 시작을 했다. 이런 게 그냥 저희의 존버의 비결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롤리데이도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위기 아이콘이다. 예전부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위기의 아이콘 그만하고 싶다. 위기를 이렇게 수차례 겪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시작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법들? 힘? 그런 네. 거에 대해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초대를 드렸습니다. 거의 브랜드계 캔디 같은 불장미소녀 캔디 같은. 이것도 또 우리 또래만 알겠죠? 요즘 20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네, 전 잘 웁니다. 해석하게도. 아무쪼록 그렇게 뭔가 좀 저희 브랜드가 제가 워낙 또 솔직하다 보니까 실패를 되게 많이 드러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되게 위기의 아이콘 같은 그리고 많은 작은 브랜드들한테 귀감이 되는 맞아. 귀감이 돼요. 네,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혜민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저는 아무도 평탄하게 성장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항상 우여곡절은 존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계속 다시 시작하면 가는 거고 맞아. 그때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쵸. 그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막 작년에 10주년이어서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7주년 됐다고 뭔가 막 되게 새롭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맞아요. 10주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뭐 똑같이 계속 하고 있고 저는 10주년이 되면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엄청나게 벅차게 뭐 수상소감 하듯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또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똑같은 해가 흘러가고 그리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작년에 이게 뭔가 내가 10년이 돼서 이걸 그만하고 싶다거나 너무 또 편안해졌다거나 아니면 또 재미가 없어졌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감사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어쨌든 10년을 했는데 10년 전으로 한번 오늘은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 진짜 시작. 완전 처음? 들어보니까 그 시작이 너무 가벼웠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오롤리데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뭐 6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작은 편집 디자인 회사를 다녔거든요. 원래는 디자인 전공이죠? 네, 저 디자인 전공이었고 대표님까지 3명이서 같이 하는 조그마한 스튜디오였어요. 근데 거기에 주 업무가 잡지사가 이제 매달 잡지를 발행하잖아요. 그거를 편집해주는 게 가장 주 클라이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잡지라는 게 사실 항상 비슷한 포맷에서 내용이 바뀌는 포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조금 뭔가 레이아웃 조금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어떤 창조의 영역 그리고 뭔가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이 아예 발휘가 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경무도 너무 심했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보면 경무 자체는 힘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경무하고 계시죠? 지금 못지않게 경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즐길 수 없는 일을 경무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가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에 그때 남편이 좀 사업을 좀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오롤리데이는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 남편은 이제 제품 디자인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패키징이라던가 그런 편집 디자인 쪽은 조금 약해요. 그래픽 쪽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회사 가서 이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회사 일은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바로 그냥 퇴사를 하고 대신에 남편이 그랬어요. 나 너한테 월급 못 준다. 나 지금 월급 못 주는 상황이다. 근데 괜찮아 하고 그냥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땐 남자친구였는데. 그게 더 일단 재밌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반지하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큼 낼 정도로만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잘 됐어요, 저희가. 원래 남자친구 본가의 작은 방에서 시작한 건데 따로 뭔가 전셋집 구해서 저희 같이 살면서 같이 사업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사업이 이렇게 좀 커가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붙였던 게 그 사업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출시되려면 거의 1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이니까. 네. 진짜. 그게 그리고 계속 뭔가 연구 기간이 길고 그렇게 해서 뭐 샘플이 나오면 뭐가 조금 테스트가 안정성이나 뭔가 떨어지면
그냥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 성공을 해서 진짜 잘 팔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짝퉁이 나와버리고. 진짜. 네, 뭐 그런 식의 좀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거를 지속하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발명품 같은 거는 하나가 터지면 진짜 잘 터지는데 아니면은 계속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건데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게 오롤리데이였어요. 제가 워낙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곧잘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빠르게 해볼 수 있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제품들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처음에 뭐 에코백, 그리고 블로그에서 팔았어요, 처음에. 블로그에서 100장. 저희가 직접 실크 인쇄해가지고, 뭐 캔들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 본격적으로 제품처럼 나왔던 제품이 다이어리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1000권을 이제 막 100장씩 실크 인쇄하다가 다이어리 1000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000권을 이제 겁도 없이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 네, 되게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냥 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없었고 네. 이걸 뭐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오롤리데이였다. 그 오롤리데이 연대기를 담은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작에 능하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덜컥 시작해버리는 애들이 좀 많으시던데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잘하지? 근데 또 그렇게 시작 잘하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완전히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있고요. 시작을 잘하는 비법은 네. 제가 P이기 때문이고 제이들은 하라고 해도 막 밥 떠먹여주면서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다 플랜이 세워져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플랜을 나름 세우는데 그 플랜이 엄청 뭔가 정말 제이들이 세우는 만큼 디테일하지 않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비전인 거죠. 방향성. 큰 왁구를 착착착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을 하는데 제가 시작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유는 일단은 저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자기 확신. 네,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면 어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전혀 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냥 뭔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일단 솔직히 말해서 그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어요. 진짜. 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번지점프도 번지점프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못 뛰어내리잖아요. 나 못 뛰어. 근데 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뛰어내린단 맞아. 말이에요. 딱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번지 점프는 못할 것 같은데 일에 있어서 뭔가 내가 성취를 하려는 뭔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조금 도전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점은 남들보다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다. 그렇죠. 내 나이에 비해 굉장히 많은 거를 경험해봤다. 경험치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반대로 단점은 리스크 대비가 덜 되어 있다.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안 돌리다 보니까 되게 시뮬레이션을 전 그리고 긍정회로로 돌려요. 절망회로를 잘 안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대비가 안 되어 있죠. 플랜 B나 C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이들은 막 진짜 플랜 B, C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플랜 B, C 세워봤자예요. 세워봤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왜 사업은 P가 잘 안 나라고 하는 게 플랜 B, C 아무리 소용없어. 소용없다. 대신에 그리고 P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뭔가 계획이 틀어져도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성향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다. 아주 큰 단점이다. 근데 이게 저 혼자 할 때는 되게 장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리스크가 옛날에 나 혼자 할 때랑은 아예 다른 리스크인 거예요. 뭔가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뭐 프로젝트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든다던가. 맞아. 그리고 어쨌건 팀원들 한 5명만 데리고 이 일을 해도 그 팀원들 급여며 에너지를 쓰면서 잃는 기회비용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이제 단점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냥 이제 시간을 다 돌아봤을 때 장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남들보다 실패도 많이 했고 그만큼 성공도 더 많이 했겠죠. 근데
굳이 수로 따지면 실패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실패가 훨씬 많은데 어쨌건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에 할 때 그게 확실히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하우들이 생긴다. 맞아요. 그래서 장점이 더 많다. 어쨌든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또 시작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듣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은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숨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자극이 적은 양질의 팟캐스트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 탭을 클릭해보세요. 스포티파이의 에디터들이 엄선한 국내의 멋진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로도 즐길 수 있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고 무료로 들어보세요. 와. 근데 롤리님도 약간 팟캐스트 듣는 거 있으신가요? 가끔 이렇게 필요한 거 있을 때 듣는데 좋아요. 저도 롱테이크를 되게 좋아해서 뜬뜬 맞아. 막 그냥 거기도 되게 길잖아요. 라디오처럼 듣고 맞아요.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확실히 전 숏폼보다는 롱폼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빨리 감기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이거 건너뛰기도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쭉 듣는구나. 쭉 그냥 보는 드라마도 그냥 쭉 보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이제 몇 번의 위기들을 거쳤고 이제 다시 시작한 순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은 어떤 거였나요? 오롤리데이의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은 첫 번째 번아웃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런칭을 하고 바로 다음에 카페를 열었어요. 맞아요. 그 유명했잖아요. 네, 핫플레이스로 유명해졌죠. 사실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졌다기보다 그냥 그 카페 공간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사실 저희가 그때 그 카페의 오픈 목적은 제품을 알리고 작은 스튜디오처럼 쓰고 싶었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집에 있으니까 자꾸 늘어지니까. 그런 작업실 개념의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음료를 하나 이렇게 같이 내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핸드메이드로 막 레모네이드며 뭐며 막 만들어서 되게 좀 정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이 카페가. 감사하지만 너무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유명해지면서 너무 잘해버려서 문제네. 그래서 되게 공간이 그냥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로 유명해지면서 진짜 온 인플루언서들과 막 외국인 관광객, 뭐 지방 관광객들 막 와가지고 막 줄 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품 못 만들고 계속 음료 레시피 개발하고 있고 또 음료도 성격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거든요. 그쵸, 뭐 그쵸. 가루를 탄다거나 소스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시럽 하나 또 그게 또 용납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막 원재료들 구해다가 막 레몬 같은 거 직접 자르고 자몽 까고 청포도 막 손 얼면서 씻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사업을. 뭐 장인이야. 네, 막 코코넛 무슨 밀크쉐이크 같은 거 뭐 원재료 값만 3,000원이야. 음료 한 잔에. 어떻게 그게 남는 게 있어? 그런 거를 막 계산하면서 치밀하게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음료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쵸, 맛있죠. 재료를 때려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공간도 예쁘고 음료도 괜찮고 이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도 조금씩 계속 같이 커지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손님들이 우리 2층이 이제 샵이었고 1층이 카페였는데 2층에 와서 제품을 보면서 여기 카페 굿즈 예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였어도 그럴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페를 보러 왔는데 제품이 있으면 카페 굿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생각에 혼란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직원들을 막 이제 직접 고용하면서 네. 팀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되게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처음으로 제가 고용을 해서 그죠,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나의 그냥 이상과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냥 되게 좋은 사장이 너무 되고 싶은데 그 좋은 사장에 대한 기준도 친절한 언니처럼 대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뭔가 여러 가지에 되게 좀 성장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였죠.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냥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돈 버는 게 나한테 최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왜냐면 돈은 잘 벌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카페가 목적이었고 그런 카페 사장님이 하고 싶었으면 맞아.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였는데 그쵸.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아, 나 돈 많이 번다. 이거 그럼 이거대로 하고 다른 거 하자. 이런 식이면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냥 카페는 카페대로 잘했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나는 이거를 내가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 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뭐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팀원들 다루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기서 오는 부침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막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 못하잖아요. 남편이랑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부부 상담. 가정의 위기까지 왔었네. 네,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저 막 그때 탈골이 계속되면서 이 악관절이 엄청 안 좋아지면서 막 턱 빠진 채로 살고 그랬거든요. 턱 빠진 채로 음료만 먹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때 몸이며 마음이며 막 다 힘들어서 그냥 최악. 아니 지금 웃지 마. 너무 진짜 슬픈 얘기다. 근데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나는 너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안 되면 집이 그치. 망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일도 뭐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치. 근데 그게 다 그냥 너무 그 자체였던 것 같아. 그 시기가.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접기로 마음을 먹었죠. 일단 한 템포 쉬어가자. 진짜. 재정비를 해야겠다 하고 카페 잘 되던 거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고 이제 저는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재정립을 하고 재정의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상계동에로 이사 가면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때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롤홀리데이라는 브랜드 방향성을 그럼 다시 좀 정립을 하고 새로 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그때 오롤리데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미션이 뭐고 그런 것이 뭔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아까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 행복한 거 만들고 싶어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치고 제품들도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막 나와왔는데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오롤리데이만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스타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정립이 됐던 게 그 우리 슬로건 오롤리데이 makes your life happier라는 그 슬로건이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해피어라는 그 단어의 정의 내가 사람들의 삶을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인지를 조금 하고 있을 때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부스터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행복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못난이 삼형제도 그 당시에 나오게 됐고 그때 지금 이제 오롤리데이 하면 떠오르는 어떤 폰트라던가 그런 디자인 무드라던가 이게 그때 되게 정리가 많이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잘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라면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일이든 파지티브 사이드와 네거티브 사이드는 무조건 존재해요. 이거를 하면 저거를 포기해야 되고 근데 보통 시작을 못하는 분들은 네거티브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절망 회로를 훨씬 많이 돌려요. 맞아. 이거를 하면 내가 이러겠지 저러겠지 뭐겠지. 최악의 상황까지 계속. 맞아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 사실 시작을 아예 못해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오히려. 그만큼 안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진짜 하고 싶으면 뜯어 말려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이거를 감내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막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실패하게 됐을 때 원망하고 그리고 본인 자책하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도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감내할 자신이 있을 때 해라. 그만큼 즐거운 거, 그만큼 끌리는 거,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퇴사할까 사업할까 막 이러는데 그 고민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아, 너무 재고 있으면 당연히 사실 재잖아요. 네. 회사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쵸. 안전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나의 성과랑 상관없이 급여가 나오고 맞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전한 울타리냐 아니면 어떤 그런 거냐를 고민하는 건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안전한 울타리가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시덤불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가시덤불을 받아들일 그게 안 되어 있다? 어떤 누군가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 보고 아 저렇게 나도 하고 싶다 동경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업했을 때 너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파지티브를 많이 본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트렌드 키워드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포지티브 모멘텀이라고 막 그 럭키비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 좀 이런 침체기를 좀 우리는 이기자 이런 불안을 이기자 이런 분위기가 많다. 근데 저는 이 키워드 듣자마자 약간 롤리가 생각이 났거든요. 약간 되게 진짜 긍정 파워가 되게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이겨내고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또 힘든 순간들을 만나셨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좀 긍정적인 힘으로 좀 극복해 나간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처음에 인스타그램 해킹 사건. 사실 그 당시 2020년에 브랜드 계정에서 한 거의 5만 갖고 있으면 엄청 큰 거죠. 네, 큰 거였어요. 큰 거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한 번도 광고를 돌린 적 없이 정말 올가닉하게 모인 숫자였기 때문에 더 큰 숫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유일한 마케팅 창구, 유일한 얼굴을 잃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다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좀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메타에서 연락이 왔길래 그냥 눌렀는데 한 몇 분 후에 직원이 전화 와서 롤리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이 뭐 접속이 안 돼요. 뭐 그래서 딱 그때 갑자기 뭔가 그 스쳐가는 그 장면. 그래가지고 진짜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어쨌건 그 메타 측의 도움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가 그러고 아 우리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면 막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뺏긴 거야. 또 가져갔어.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찾아왔어요. 그러고 막 3차 인증 뭐 다 해놨거든요. 근데 또 뺏긴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어머. 근데 뺏기고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인스타를 보고 있는 중에 없어져. 어머. 갑자기 로그아웃이 막 돼.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3번째 뺏겼을 때는 그 해커가 저한테 이상한 영어로 돈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 거가 아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내가 갖고 왔는데 또 뺏기고 갖고 왔는데 또 뺏기고 얘는 그냥 이제 내가 자기 손에서 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돈을 계속 너 지금 안 보내면 나 이거 팔아? 너 지금 안 보내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막 이런 식으로 욕하는데 다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마인드 컨트롤이 시작됐죠. 아 저건 내 거가 아니다. 그냥 잃어버린 지갑이다 저거는. 그래도 이미 끝났다. 그러면 난 이제 새 지갑을 사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회고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이제 새로 오픈하면 되거든요. 바로 계정을 만들면 돼서 오픈하고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뭔가 바로 그냥 오픈해서 사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거면은 이왕이면 그냥 리셋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고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사용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브랜드 게시판 정도로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뭐 우리 세일합니다. 우리 뭐 합니다. 그냥 토식통?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근데 왜 좋아하지? 팬이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 계정에서 제가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신제품 이런 거 하는데 고민이 이렇게 있고요. 네. 뭐가 이런 문제가 터졌고요.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감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진정성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롤리데이 오피셜 계정은 없어져도 되는 거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동안 없어봤어요. 매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럼 사실 마케팅 창구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계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 새로 만들더라도 뭔가 조금 더 친화적이고 뭔가 진짜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 창구처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혼자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디자인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이제 마케팅까지 내가 잡고 갈 수는 없겠다 해서 처음으로 마케팅 팀이 생겼어요. 그때. 또 새로운 시작이 그때 된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새로운 팀원을 2명을 채용해서 네. 그 2명이랑 같이 우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새로 시작해서 쌓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새로 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으면은 갑자기 진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이 팔로워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면은 너무 망연자실하고 의지가 없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4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포기하고 한 3일 정도 딱 이렇게 하다가 됐다. 뭐 잃어버린 지갑을 어떻게 찾아.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럴 거면 옛날보다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5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다 저희 팬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계정을 만들어도 어차피 내 계정으로 통해서 우리 이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우르르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1만 모으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또 0부터 시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옮기고 나서 우르르 온 사람들 뭐 한 몇천 명. 네. 와, 이 사람들이 우리 팬이구나 진짜 라는 팬이다. 거를 그때 완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팬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찐팬이라는 개념을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때부터 그렇게 좀 팬 기반의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위기 때문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과 맞아요. 새로운 전략들이 막 생기고 마케팅 팀이 새로 생기고 그랬던 맞아. 거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찐팬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네. 그럼 롤리가 처음 만든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은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가 찐팬, 팬 이런 개념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찐팬 맞아. 마케팅, 뭐 그 찐팬 이후에. 막 그 이후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됐죠. 이거 진짜 위기로 인해서 알게 된 팬들의 맞아. 존재. 되게 감사한 분들. 그렇게 이제 긍정의 힘으로 진짜로 극복해 간 사건이네. 그거 말고도 정말 자잘한 거 많지 않아요? 약간 제가 그냥 고객으로서 봤을 때 제품 팝업 잘못 같은 나온 거 그런 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근데 오히려 그걸 재밌게 잘 포장해서 이벤트로 만들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4월에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다이어리에서 잘못 표기가 돼서 근데 사실 제조업은 무조건 이런 분량이 늘 있잖아요. 모든 집에 다 생겨요. 모든 브랜드에.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팀을 잘 못 봤어. 그때 뭐 그 파우치 그것도 뭐가 잘못됐다는데 난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팔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그거를 굳이 나는 원래 이 색깔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나와서 이거를 할인해서 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오히려 더 그게 잘 됐죠. 응. 순식간에 완판돼 그쵸, 버렸어. 그쵸. 그게 더 좋아 보여. 근데 그런 솔직함이. 그래서 그때 그 파우치도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재발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실버 지퍼에 한 색깔 도장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건데 그 도장 작업을 빼먹고 공장에서 은색 실버 팁으로 납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포장 다 돼서 들어오니까 잘 들어왔네 예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버 누군가가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꼭 그렇게 나중에 발견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공장에다가 대표님 실버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분해해서 다시 하면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공정이에요. 왜냐면 워낙 얇은 원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시 만드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나 뭔가 이런 게 하는데 그럼 얘가 다 분량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우리 지구야 미안해. 너무 미안하잖아. 그렇다고 이 제품이
뭐 미적으로나 아니면 실용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네.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사람들이 아직 이 신제품을 본 적이 없으니 실버 팁으로 나가도 아무도 모를 거다. 그쵸.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나 실버 팁 좋다. 뭐 그냥 실버 팁으로 하면 그냥 안 되냐. 팔아도 문제는 없지. 그리고 누구는 근데 우리가 의도한 건 하얀색인데 이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100점짜리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뭐 90점짜리 내놓는 것 같다. 저는 그럼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얘들아 그냥 우리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제품 대신에 이거 엄청 할인해서 팔자. 그리고 공장에도 할인해서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한번 조율했더니 공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다는 거야. 왜냐면 그분들 그쵸, 실수였거든. 우리는 거기도. 작업 의뢰를 잘 한 맞아요. 상태였고 거기도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다 거기서. 버려야 되고 그 비용 자기네가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고 맞아. 그렇게 해서 그냥 솔직하게 우리 스타일로 그렇게 릴스를 찍었는데 거의 뭐 하루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몇 천 개가 거의 다 품절이 돼버렸지. 진짜 잘한다 생각했어 그거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제품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냥. 그리고 신제품 나왔을 때도 네. 그때 놓쳤던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냐. 왜냐하면 신제품 나오려면 시간이 거의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3주를 기다리고 사더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때 실버 팁으로 한번 샀던 사람이 제품이 좋으니까 신제품 나왔을 때도 또 재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좋아졌죠. 그게. 뭔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솔직한 거다. 저는 팀원들 항상 그 얘기 하는데 제품 뭔가 불량 나왔을 때 그냥 까자. 까고 그거 감내하자. 욕하면 욕 받자. 진짜. 그러고 그냥 까요 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까지 않고 쉬쉬한 채로 CS로 처리를 했을 때 더 힘들어. 뒤늦게 터지는 문제들이 있어. 오히려. 그러면 그때 가서 일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까자. 그러면서 했더니 이번에 최근에 어떤 분들은 분량이 너무 잦은 거 아닌지 이렇게 점점점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분량은 정말 원래 많거든요. 책도 오타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되게. 아무리 그걸 맞아. 몇 번을 검수하고 교정을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2세 3세 할 때마다 또 고치고 하는 맞아. 건데 사람들한테 굳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쵸. 근데 그거를 사실 제조업체는 무조건 분량과의 싸움이에요. 분량과의 싸움이고 분량이 없는 브랜드는 아예 없다. 정말 저렇게 샤넬 같이 막 한 땀 한 땀 만들어도 분량이 생길 수 있는 네. 판국인데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양산해내는 제품은 절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되게 솔직하게 깠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브랜드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까고 대처하는 게. 그리고 저는 막 공장 사장님들한테 몰아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장님들 그리고 저랑 오래 거래하신 분들은 다들 그냥 상식적이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어떻게든 처리해 주려고 하고 그분들 없으면 우리 제품 못 만들고 우리가 급할 땐 또 사장님이 제발 막 바지끄랑이 붙잡으면서 제발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적절하게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힘들죠,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제조업 정말 힘들어. 힘든데 10년을 하고 있다. 정말 이 짓을 10년을 했네. 근데 오롤리데이 안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캠페인이나 안 했던 것도 시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오롤리데이에 판매하는 제품도 다이어리가 어쨌든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고 뭔가를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쓰기 좋은 그런 도구들도 많이 선보이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뭔가를 잘 실행할 수 있게 계획을 짜는 방법? 그런 걸 할 때 이런 기록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만든 제품의 특혜를 되게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실 뭔가 제품 만들 때 제가 썼을 때 좋은 제품들만 만들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그걸 썼을 때 너무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우리의 다이어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네.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은 잘 안 써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저의 그 기록의 양이 그거를 벗어나요, 항상.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고 미팅도 많이 다니고 내가 지금 당장 다이어리를 안 갖고 있어도 맞아요. 기록물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는 저도 저희 스케줄러를 꾸준히 써왔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일의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그때부터는 노션이랑 그다음에 진짜 디지털 네. 그 캘린더 같은 거. 구글 쓰고. 캘린더 이런 걸 엄청 쓰고 이걸로도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꼭 그런 거는 꼭 손으로 기록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전 책 읽을 때 꼭 노트를 한 권 펴놓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글 좋으면 그걸 그대로 필사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핵심만 좀 키워드처럼 적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떠오른 생각들을 생각 노트처럼 제가 적어요. 그거는 꼭 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큰 계획 정할 때 네네. 방향성 같은 거 정할 때는 꼭 손으로 마인드맵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 놓는 건 노션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캘린더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도구는 저희 제품 중에 그 습관을 만드는 제품들이 네네. 있어요. 헤빗 네네. 메이커들이 있는데 저는 뭔가 새로운 습관 들일 때 꼭 그거를 벽에다 먼저 붙여요. 그 눈에 보이면서 이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노션에 또 놔두면 노션은 체크를 잘 안 하더라고. 뭔가 트래킹하기가 쉽지 맞아, 않더라고, 그거는 노션은. 쉽지 않아. 네. 그래서 뭔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장 쉽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침대에 이불 정리하기. 이런 것들은 내가 정리한 다음에 노션 갖고 막 이렇게 체크할 수 없잖아. 어려워. 맞아, 없잖아. 맞아. 그리고 뭐 물 마시기 하고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데다가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뭐. 그 100일 그거 100일짜리도 있고 35일짜리도 있는데 전 35일짜리를 더 좋아해요. 100일은 좀 부담스러워. 피한테 100일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35일짜리를 붙여놓고 한 달 단위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스쿼트 30개 매일 이런 거는 그 딱 거기에다 보이게 붙여놓거나 그거 했을 때 전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습관 적을 때 큰 습관 적지 말고 자잘자잘하게 적어라.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5페이지 읽기. 5페이지 못 읽는다고? 읽을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적어놓으면 5페이지 읽다 보면 그게 50페이지가 되고 그게 뭐 책 반권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되게 쉽게 하게끔 본인이 스스로 그 허들을 낮추는 세팅을 해야 된다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걸 할 때 저도 그걸 꼭 써요. 붙였을 때랑 안 붙였을 때랑 맞아. 성과가 아예 달라요. 맞아. 그러면 사업적인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사업적인 계획을 할 때는 그냥 진짜 막 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종이 큰 거 펼쳐놓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쓰고 그리고 누군가랑 차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다던가 전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사업을 하는 비슷한 연차의 대표님이랑 같이 앉아서 막 서로 얘기를 한다던가 어제 밤에는 레어로 양윤선 대표랑 저희가 동네 친구거든요. 윤선 언니랑 둘이 앉아서 그 만다라트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업 말고 개인과 거? 사업을 조금 워라벨에 대한 그 계획을 짜보자 하는데 둘 다 가만히 사업 아니고 없어 적을게. 처음에 앉아서 10분 동안 언니 우리는 사업 안 하면 바보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둘이서 막 그러다가 결국 꽉 채웠거든요. 2시간 동안 워크숍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좀 잘 의견이 잘 정리가 같이 할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는 보기 좋게 마지막에 옮기는 건 노션을 많이 사용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실행을 그쵸. 일을 할 때는 이제 펼쳐놓을 게 노션이 가장 이제 펼쳐놓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뭔가를 잘 시작하기 어려울 때는 마음이 맞는 동료나 친구들이랑 같이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롤리는 처음부터 이제 조스랑 같이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서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좀 생기고부터는 그냥 모든 게 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뭐 내 몸은 한계고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모든 게 다 가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같이 할 때 서로가 얼마나 잘 싱크가 맞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느냐가 저는 팀워크, 성공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해라 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좀 챙겨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 킥오프 미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킥오프 미팅 때 서로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우리는 이번에 소확행에 대한 어떤 제품을 만들 거야 하면 소확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일치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걸 만약에 조금 급하다고 해서 건너뛰면 100% 나중에 말이 나와요. 그걸 먼저 정의하는 게 먼저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항상 중간에 한 번씩 뭐 팀워크가 삐걱거리고 그런 날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날은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싱크가 안 맞았다. 뭔가 맥락이 설명이 잘 안 됐다. 내가 그걸 잘 모르는 채로 일을 했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한 문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게 너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사실 오롤리데이도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당탕탕해 여전히 막 체계가 막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성향이 막 체계를 막 만들면서 꼼꼼히 가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가 원래 대표를 많이 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이거가 막 이렇게 프로세스로 정리되어 있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품을 만약에 만들면 제품의 기획단부터 출시되고 회고단의 어떤 그 엄청난 프로세스를 하나의 보드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고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면 딱 눌러보면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게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기획자로 들어갔고 그걸 알 수 있는 좀 족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쌓아가 보자 라는 게 올해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 근데 원래 롤리는 되게 가볍게 뭐든 시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거나 약간 고민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있고 눈치도 많이 봐요. 뭐 그런 거 있죠. 아 나라면 저거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뭔가 해보고 싶다. 하지만 저의 2시간과 또 팀원의 2시간은 다를 거고 그리고 팀원은 그것만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대표의 추진력과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고 사실 뭐 그런 거죠. 저는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순간에 그 동기가 다 부여된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친구를 데리고 또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이 맞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눈치도 많이 보고 포기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피드백 할 때도 아쉬운 게 뭐 10개라면 한 5개 정도만 한다던가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제가 피드백 하나만 해줘도 거기에서 충분히 그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 너무 리더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직업 중에 제일 힘든 난이도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대표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장님 되면 사장님은 일 안 하고 뭐 다 시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보면은 내가 아는 대표님들이 제일 바빠. 맞아요. 맨날 밤새고 있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맨날 번아웃 와 있고. 불 내가 맨날 끄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사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아하냐고 내가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거 정말 좋아서 하는 거냐. 돈 벌려고 하는 거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돈 버는 거 좋은데 좋아하는 걸로 돈 벌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10년 넘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좋아했으니까 이라는 대답밖에 못 하겠거든요. 진짜. 맞아. 좋아해야지 그 힘듦과 역경과 이런 거 다 견딜 수 있다. 좋아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 죽어도 죄 없으면 죽어도 못 산다. 한 사람이랑 결혼해도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데 사랑도 없이 결혼하면 어떤 정으로 사나 막 그런 말들 한다잖아요. 네. 근데 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진짜 하루에 몇 번씩 고비가 오는데 그리고 정말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러는 자리인데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뭐 2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돈이 되는 거면 어떤 아이템이든 뭐든 잡아서 한다. 라는 게 있고 한 유형은 가치 약간 실현? 우리처럼 약간 내가 좋아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가가 있고 한데 후자가 이제 롤리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가 더 행복하다 뭐하다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전자가 되려면 정말 돈을 기계적으로 잘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 자체를 좋아하는 돈 버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나도 그거는 좀 자신이 없고 근데 일단 좀 나한테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 그러니까. 일만 소처럼 하고 일을 소처럼 해 정말. 그러니까 카페 해도 그 시럽이랑 가루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걸 안 쓰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이 없이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거는 무조건 뭐 돈이 많이 벌리고 매출이 많이 뛰는 게 나한테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막연했을 때는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그리고 금방 포기할 수밖에
것 같아요. 숫자가 꺼지면 같이 꺼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어떤 나만의 의미가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계속 또 그게 잘 안 돼도 이번 건 잘 안 됐지만 또 다시 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그럴 것 맞아요. 같기는 한데 저는 항상 팀원들한테 좀 강조하는 게 업무와 과업을 좀 분리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업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매장 팀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냥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파는 거는 너의 업무다. 근데 거기서 너가 그냥 나는 매장에서 일하는 매장직이야 라고 스스로 프레임을 내리는 것과 나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하늘과 그쵸. 땅 차이다.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는 것을 한 사람은 정말 괴로울 거고 한 사람은 즐거울 수 있다.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명심을 하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게 60년 동안 우린 돈 벌어야 되잖아. 우리는 그치, 일을 계속 해야죠. 재벌이 아니니까. 먹고 살려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을 이왕 하는 거 그 시간을 괴롭게 그냥 일은 나의 돈 버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살면 얼마나 이 삶이 우울하고 칙칙할까. 그걸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노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해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즐겁게 하자. 맞아. 그게 저의 마인드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노동을 막 자꾸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매체나 이런 프레임이 싫어요. 사실 막 맨날 퇴사 기원에 뭐 그런 얘기 그게 막 자꾸 밈 짤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자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현타 오게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고 지금 각자의 삶에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치 저렇게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 호구가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까 사람들은. 그냥 칭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까가 사실 불만이 많지. 난 즐겁게 막 일하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롤리의 어떤 그런 긍정 파워들이 느껴지는데 모든 순간순간들에. 근데 나는 초심이란 게 없다. 시작을 너무 가볍게 해서. 그래서 초심보다는 현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명언이더라고. 책을 쓰다 보니까 자꾸 명언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고 싶었어요. 요즘에 약간 좀 다운되는 번아웃 시기였다면서요. 맞아요. 요즘에 연말에 좀 번아웃이 좀 시게 왔었고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현심들을 떠올리시나요? 현심.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초심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시작을 쉽게 하고 하는 과정을 되게 어렵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당탕탕 좌충우돌 다 겪으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요행 안 바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 많죠. 그런 말 하는데 난 하나도 그게 없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나 초심 겁나 가벼웠는데 나 초심 들으면 지금 그냥 문 닫아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이 마음 책임을 지고 싶다는 이 마음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걸 전달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초심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이 마음이구나 라는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멋있게 써봤는데 지금 사실 번아웃은 상태이지 내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마음은 여전히 잘하고 싶고 책임감을 다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잘 해내고 싶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번아웃이라서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약간 그때 답답하지. 그게 힘들고 맞아요. 괴로운 것 같아요. 뭐 체력이 갑자기 뭔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듣고 넘길 일이. 말이 그날은 뭔가 마음에 콱 꽂혀가지고 맞아. 잠이 안 온다거나 이게 지속이 된다거나 뭔가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누적되고 그러다 막 갑자기 쾌락 쫓기 시작하면서 안 보던 릴스를 막 5시간씩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안 보던 콘텐츠를 막 보다가 머리 갑자기 포그 형상만 오면서 그렇게 이제 번아웃이 오다가 나중에 눈물이 흐르고 맞아. 너무 많이 겪어봐서 그 프로세스를 너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이제 좀 있으면 울기 시작하겠고 그러고 남편한테 갑자기 막 짜증내면서 막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갑자기 남편 붙잡고 엉엉 울어.
내가 힘들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뭔가 일련의 그 과정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잘하고 싶어서 이렇구나. 지금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구나. 맞아, 내가 지금 맞아. 애쓰고 있구나 라는 거인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사실 현심은 항상 오히려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 같고 그냥 번아웃은 상태다. 그 현심을 잘 하기 위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겪는 상태 중에 하나가 번아웃인 것 같고 너무 와닿는다 그 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번아웃이 자주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안 하면 번아웃 올 수가 없어. 그건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맞아. 말하니까 위안이 좀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번아웃을 그거를 잘 인지 못하고 방치하면 우울증이 된대요. 어. 그래서 번아웃 오면 나 번아웃 왔어 음. 라고 그냥 인지하고 그러면 이틀만 좀 쉬자. 야 이틀 동안 그냥 죄책감 갖지 말고 쉬자. 아니면 그냥 팀원들한테 나 솔직하게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자. 뭔가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좀 찾다 보면 금방 또 생각보다 해소가 금방 돼요. 번아웃이 의외로.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더라고 번아웃은. 딱 인지하는 순간. 그래서 우울증이랑 다른 게 그런 건 것 같고 우울증은 내가 우울증이란 거 인지해도 그쵸. 그거랑 별개로 계속 마음이 좀 빨리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번아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진짜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게 맞아. 괜찮아지기도 예를 하고. 들어 뭔가 마음에 담아뒀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누군가랑 했어. 그러면 조금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 하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적으로. 경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성과가 잘안 나오고 네. 그냥 뭔가 뭐 다이어리 같은 거 대박 났지만 이게 뭔가 지금 잘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 막 안 돼.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가지의 원인들로 번아웃이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좀 힘들다. 오로일데이 앞으로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진짜. 거야. 처음으로. 못하겠는데? 그만하고 싶기도 한데?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 그렇지만 안 하면 어쩌겠어. 어쩔 건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하나씩 조금만 해결해 나가니까 또 괜찮아지고 또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 올라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을 너무 믿기보다는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계속 할 마음이 생기니까. 맞아. 그래서 그거를 번아웃을 잘 현명하게 빨리빨리 치고 올라오는 그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좋은 것 같아. 번아웃을 많이 겪어본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매번 이렇게 위기라고 했을 때가 다 번아웃이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또 좋은 거는 그 번아웃을 꼭 터닝 포인트 삼아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성장이 이렇게 되지 않고 계단식으로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결국 그 번아웃이 부딪히는 순간이 그냥 계단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인 것 같아. 더 이상은 내가 지금 이 스탠스로는 힘든 상황인 거지.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넘어갔다라는 건 결국엔 내가 이거를 뭐 잡고 올라왔거나 아니면 도움닫기에서 뛰어 올라왔거나 맞아. 기어서 올라왔거나 그랬다는 거니까 기어서. 보통은 기어서 올라가지만 기어서. 손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또 한 단계 넘겼다라는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이걸 이겨냈다. 그리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성장 중독인가? 계속 그런 처지로 나를 몰아세우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또 그래서 이제 그 번아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상태고 그럼 올해는 또 어떤 거를 꿈꾸고 있어요? 올해는 우리 회사와 저의 키워드는 생존이에요. 생존.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생존이란 키워드를 10년 동안 생존 잘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경기 힘든 게 느껴지고 진짜. 이거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와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다 진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별개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사업을 저는 좀 해맑게 해왔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정말 긍정적이고 뭐 해맑게 뭔가 정말 절망회로보다는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그랬더니 빵꾸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뭔가 뭐 재무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이제는 정말 사람도 많아지고 했으니 고정 비용도 너무 커지니까 좀만 안 들여다보면 갑자기 구멍이 확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좀 안 하고 싶었던 것들 피해왔던 것들을 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데이터를 막 들여다본다던가
엑셀을 갑자기 너무 잘하게 됐어요, 요즘. 엑셀을 아예 완전 못하다가 작년에 막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조금 사업을 하면서 나이브하게 대해왔던 것들을 이제 조금 집중하면서 보다 보니까 와, 생존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체감한 것 같아요, 작년에. 생존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존해왔던 느낌이라면 작년부터는 조금 겨우 뭔가 부표를 붙잡고 생존하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자칫하면 휩쓸려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위기의식이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도 다 했고 또 위기야. 우리 위기 경영체제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셰클턴 알죠? 위대한 항해를 했던 그 셰클턴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진짜 셰클턴 같은 선장이 될 건데 여기서 나는 계속 나의 의사결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명료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라고 했더니 어제 만다라트 적는데 나의 정신을 멀쩡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액션들도 많이 적게 되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로서도 생존하고 회사도 생존하는 제대로 생존하는 그러네. 거를 올해는 되게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큰 맞아요.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맞아요. 나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소비도 많이 위축될 거고 힘드네요. 이럴 때 이제 요즘사 같은 이런 희망을 주는 컨텐츠가 저희도 힘들어요.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도 매출 많이 떨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다. 그리고 해내야만 한다. 혹시 이거 말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냥 가볍게라도 좀 시작하고 싶은 뭐 새로운 습관이나 뭐 이런. 가볍게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 네. 그냥 계속 꾸준히 해왔던 습관들인데 하다 말고 한 거를 올해는 조금 좀 진득하게 유지해보고 싶다라는 게 어제 만다라트 적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지요. 올해는 꼭 이루시길 바라고 네. 생존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사도 끝까지 생존해서 그럼요. 희망과 빛과 희망을 주는 콘텐츠로 살아남았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롤리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롤리님한테 좀 시작을 만들어주는 도구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도구는 저희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또 시작하고 싶으신 것들 여기 댓글로 좀 다짐들을 좀 적어두시면 또 선언의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으로 뱉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러면 요즘사의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롤리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세요. 네. 안녕. 안녕.